추억이란 단어에는 여러분 좀 긍정적인 의미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법정에서 본 이 추억은 정말 많은 씁쓸함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해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고 인정한 이후에 올해 1월 8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바로 어제 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 이춘재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허.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 청록색 수의에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군데군데 하얀색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랜 수감 생활 탓인지 얼굴 곳곳에 주름이 패인 상태였습니다. 네. 사실 이춘재가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영상 촬영 등을 불허한 상태였죠. 그렇지만 재판부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본 법정 외에도 별도의 중개법정 한 곳을 마련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도록 조처했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시청자분들이 언뜻 이걸 접하면서도 왜 이춘재가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서서 이 재판정에 섰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윤 씨의 그 재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살인으로 실제로 실형을 살게 됐지만 실제 본인이 진범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는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석에는 이춘재가 아니라 윤모 씨가 이제 서게 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실제 이춘재는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도 없고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가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 아닐까 하고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증인석에 섰군요. 네. 그래서 증인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다. 나로 인해 죽은 피해자들의 영면을 빌고 유가족과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사죄한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도 작은 위로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내가 저지른 일은 앞으로 없어질 수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어제 법정에서는 영화 살인의 추억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살인의 추억은요, 봉준호 감독이 연출했는데 이춘재의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개봉 직후에 많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 법정에서도요, 재심 청구인 측 변호사가 영화 살인의 추억을 봤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춘재의 답변은 네. 교도소에서 봤다, 영화로서 봤고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나는 연쇄살인 사건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얽매여 생각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던 것 같다고 다소 뻔뻔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야, 이러니까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이 그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게 정말 진심이길 바란다고 그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전국을 떠들썩 정도가 아니어서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런데 그 범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그때 막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관련해서 영화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어요. 관련 얘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러다 진짜로 당하면 어떡하냐? 네, 저 근처 어디선가 서태훈 형사가 바짝 따라가고 있을걸요? 함정수사. 비 올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되냐? 사실 영화에서 저 장면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숨죽이면서 오싹한 기운에 봤는데 그러면 혹시 저 장면도 어제 법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얘기가 나왔는데 비가 오면 빨간 옷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사건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신경 써서 보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신경 써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남의 일도 아니고 무슨 사소한 일 이야기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들한테 평생 갈 그 상처를 안겨줬으면서 맞아요.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데 그냥 네. 남의 일 얘기하듯이 툭 던져서 네. 신경 써서 보지 않았다. 얽매여 생각하지 않았다. 네. 정말 너무나 뻔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여러 수많은 루머가 돌 정도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그런데 혹시 자신의 범행 동기나 이런 것에 대한 진술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온 국민이 연쇄 살인의 이유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춘재에게 살인 및 간가능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춘재는 특별히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하. 범행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다밖에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로 범행을 저지른 그 다음 날에조차 딱히 신경 쓰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세상에. 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14건의 살인, 19건의 강간, 15건의 강간 미수에 대해서 이렇다 할 죄의식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이래놓고 앞서 피해자한테 머리 숙여 진심 영면하길 바란다 하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한다고요? 그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 말을 믿으라고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이런 끔찍한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감정 변화, 특히 죄의식도 못 느끼는 이춘재를 보면서 오싹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춘재 사건, 우리 경찰의 뼈아픈 사건이죠. 30년 만에 이제 얼굴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는데 이춘재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살인한 뒤에는 순간적으로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잘못했다 짧게 생각했지만은 돌아서면은 끝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범행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하. 연쇄살인 그 8차 사건 때 자신이 저지른 사건들이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체 관심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사건인데도 언론 나와도 관심이 없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런 사건이 언론에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평상시처럼 회사를 출퇴근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사건이 났어도 자기는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평범하게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세상에. 영화 살인의 추억을 제작했던 봉준호 감독은요. 당시 연쇄살인범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또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원래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많은 취재를 하고 또 디테일하게 연출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범인은 과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다룬 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올 거라고 판단을 세상에. 했다는 거고요. 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그 형사역을 맡은 송강호가 정확하게 화면 밖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거든요. 네. 이때 이 범인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도록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살인의 추억에 보면은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라는 영화 카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널 잡겠다라는 봉준호 감독의 의지를 담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터널 장면에서 그 당시 피의자로 나왔던 박해일 씨한테 했던 송강호 씨의 대사가 정말로 유명하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나중에 이제 애드리블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더 화제를 모기도 했는데 그런데요. 당시에 봉준호 감독이 진범에게 전해주고자 싶었던 그 메시지가 담겼던 장면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지금 오싹함이 느껴지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춘재는 치밀하고 계획을 세웠던 그런 범죄자입니까? 어떤 범죄자 유형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범행 수법을 그렇게 하는 데에는 과시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춘재가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당시에 내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계획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일상생활하듯이 가볍게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에. 저지르고 나면 잊어버렸다. 신경 안 썼다. 그 얘기니까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저지른 그 행위에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평생 동안 가족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수많은 경찰이나 연구자들이 이 사람의 수법을 또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그랬던 것이 너무나 정말 허탈하게 느껴집니다. 김은배 팀장님, 즉흥적으로 저지른 범죄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이 말을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이춘재 말이고 사실은 이춘재가 변명했을 때 경찰에서는 계획적인 범죄를 봤던 이유가 뭐냐면 증거가 많지 않았어요. 지문 같은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연쇄사죄를 저지르면서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은 자기가 용의자를 올랐을 건데 안 올랐다? 이거는 좀 본인이 이제 변명일 뿐이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형사들이 동원해가지고 이춘재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못 잡았어요. 엉뚱한 사람 잡았는데 본인이 이제 재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때는 이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본인이 이제 내려놓은 거죠. 본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춘재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범행을 사실 경찰이라든지 아니 피해자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사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든 가족이 생각나지 않느냐 물었더니 모든 것이 다 스치듯 지나갔다. 그 사건을 자백한 후에 가족과 연결이 끝났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족도 필요 없고 그렇게 본인이 범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포자기 심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한 이춘재. 하지만 그 반면에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피해자 윤모 씨. 어떤 심경일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춘재 씨가 나와가지고 진실을 말해준 건 고마운 일인데 참 100%는 참 만족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그분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좀 마음을 한쪽으로 홀가분 하고 재판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춘재는 저 억울한 누명을 썼던 윤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러면? 윤 씨의 변호인 측이 뉴스 영상을 하나 틀어서 이춘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사건이 한창 발생할 당시에 윤 씨를 포함해서 무고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경찰서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사연을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이춘재는 나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용 생활까지 한 윤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윤 씨의 앞으로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 콩을 들여서 준비한 발언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윤 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 재심 어떻게 계속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